네, 요즘 참 어지간히 춥죠. 이렇게 막 칭칭 동염에도 찬바람이 쌩쌩 쐬는 날인데요. 근데 이런 찬바람 말고 사람 사이에 부는 찬바람이 있잖아요. 둘 중에 어떤 게 더 견디기 힘들까요? 둘 중에 어느 쪽이 그럼 없애기 더 쉬울까 생각해보면 조금 쉽지 않을까요? 추운 거는 옷을 껴입거나 난방을 틀면 되지만 사람 사이의 찬바람은 마음을 녹여야 되니까 더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따뜻한 말 한마디나 슬쩍 건네는 커피 한 잔에 녹기도 하니까 더 쉬운 것 같기도 하고, 결론을 내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요. 어쨌든 마음이 추우면 몸도 더 춥기 마련이죠. 그럴 땐 아무리 난방을 올려도 싸한 기운이 사라지지 않잖아요. 혹시 지금 누군가와 찬바람이 쌩쌩 불고 있다면 에너지도 아낄 겸 먼저 다가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진심 하나 들고 말이죠. 자, 순도 100%의 진심방송 TV송 라디오 통 2부 문을 열겠습니다. 네, TV송 라디오 통 매주 목요일에는 현명한 엄마 되기 보이는 교육으로 꾸며집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 학습 전문가 엄연옥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집중력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네. 굉장히 엄마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네. 네, 이번 주에는 어떤 그걸 준비해 주셨나요? 네, 우리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학생들도 이제 신학기가 되면 또 계획을 짤 텐데 네. 이 작심삼일이 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도록 오늘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도 작심삼일 방법을 만들어서 좀 준비를 봐야겠어요. 자, 그 본인한테 맞는 적합한 계획을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어떤 네. 목표를 갖고 갈 때 괜히 뭐 공부 잘하는 친구 따라해봤자 네.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먼저 자녀 학습 계획에 대해서 한 어머니의 고민을 들어봤거든요. 자, VCR로 만나보시죠. 애가 이제 공부를 하겠다고 학원을 그만두고 스스로 해보겠다고 해서 계획을 짜거든요. 근데 짜놓고 나서 하루 이틀 지나면 또 계획을 다시 짜요. 그러니까는 본인이 실천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매번 계획만 짜다 보니까 공부가 안 되는 것 같은데, 혹시 애가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계획 짜는 방법이 따로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 아이가 계획을 짜고 또 짜고 계속 짜기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셨는데요. 네. 그 단군 신화에 보면 호랑이와 곰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어땠습니까? 인간이 되겠다는 목표는 같았는데 그 인간이 되기 위해서 가재의 물이 있었죠. 네. 그 어두운 굴에서 100일 동안 마늘과 쑥을 먹고 지내야지만 인간이 될 수 있었는데 네. 그때 어땠습니까? 곰은 그 100일을 정말 견뎌내서 인간이 됐었는데 네. 호랑이는 결국은 뛰쳐나와 버렸죠. 네, 그러니까 즉 누구나 목표는 세울 수 있지만 그걸 실천하느냐 실천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게 되는데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제가 보면 우선 계획력과 실천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지금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어머니께서 아무리 자각시켜 주려고 해도 잔소리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좀 객관적인 툴을 이용하는 게 좋은데 저희 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예, 무료로 이 계획력과 실천력에 대해서 조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진단지가 있습니다. 네. 그걸 통해서 네.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먼저 자각부터 하시게 되고 만약에 이걸 하지 않으면 네. 좀 올라가는 것 같아도 결국은 자기 패턴으로 똑같이 떨어져 버립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그러니까 계획력은 있지만 실천력이 없는 경우인데 네. 이제 도움을 좀 받으면은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다. 그런 네. 말씀이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성적이 안 오르는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잖아요. 계획은 잘 짜놨는데 이런 학생들은 뭐가 문제인 건가요? 그런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몸을 자기가 통제를 못 하는데요. 보통 부모들이 그 허용적인 부모일 때 학생들이 자기 그 통제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보통 계획을 짤 때도 공부 오늘 내가 뭐뭐 해야지 뭐 이 정도에서 계획을 짜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말하자면 객관성이 떨어지는 경우죠. 그래서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나 혼자 주관적으로 했다고 해서 점수가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즉 나 수준에 맞춰서 계획을 짤 것이 아니라, 근데 이런 경우를 보면 즉 전략과 전술이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시험을 몇 점을 맞으려면 즉 내가 이번에 10점을 올리겠다라고 생각했으면 10점을 올릴 만큼의 어떤 그 객관성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즉 그러면 우선 10점을 올려야겠다는 목표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럼 내가 지금 10점을 올리기 위해서는 갭차를 먼저 분석을 해야 되죠. 현재 네. 자기의 이치를 먼저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 자, 그럼 그 갭차를 알고 나면 내가 교과서는 뭐 몇 번을 봐야 되겠다. 네. 아니면 문제집은 몇 번을 보고 또 반복은 얼마만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이 먼저 나오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네. 거죠. 단지 그냥 자기에 의해서 자기 그 주관적으로 계획을 짤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걸 이제 실천을 하면서 못한 부분은 다시 주간에 다 할 수 있도록 또 본인이 도움을 이렇게 받아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졌을 때 그 계획에 따른 성취감을 아이가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짰는데도 결과가 안 나오니까 결국은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이 계획을 짜는데도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네. 아이들 스스로 객관적인 목표를 설정하기엔 굉장히 무리가 있잖아요. 네. 그럼 어머니들이 도와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머니들의 문제점 또 욕심을 내시잖아요. 예. 네. 근데 제가 보면 어머님들께서 계획을 짤 때 아이를 옆에 같이 상의해서 짰다라고 하는데 아이랑 얘기해보면 아니에요. 엄마가 다 짰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아이랑 조금 상의를 해서 계획을 짤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어머님들은 또 계획을 그 상의를 하게 될 경우에 어머님들 욕심대로 짜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는 일단 마음을 계획을 짜려고 생각하실 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한 보통 80% 정도의 좀 그 욕심을 좀 부리시는 게 좋고요. 네. 근데 어머님 기준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학생의 기준을 먼저 생각하신다면 사실은 학생 현재 상태에서 한 20%에서 30% 정도를 높게 짜시는 게 가장 성공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부 그 분량을 정할 때도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이 공부 분량이 달라질 필요가 좀 있는데요. 네. 어떻게 계획을 짜는지 달라질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행동 수치가 좀 높은 아이들이라고 하면 순간 집중력이 굉장히 올라가는 아이들입니다. 네. 이런 아이들을 너는 2시간은 공부해야 돼 라고 하면 무리죠. 자기의 네. 집중력을 발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아이들은 공부 분량으로 계획을 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기가 할 분량을 다 하고 나면 놀 수 있도록. 네. 또 하나는 이 규범 수치가 조금 높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네. 원래 공부 속도가 그리 나지는 않는 아이들이고요. 또 하나는 고등학교 가서 성실성을 길러놓지 않으면 또한 그 공부에 문제가 좀 발생할 수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뭐 몇 시간 정도는 공부할 수 있도록 어머님들께서 좀 도움을 주셔서 그걸 유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실성을 좀 길러놓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계획을 좀 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희가 저번 시간에도 집중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했던 게 어떤 아이들의 흥미를 이끌어내는 거였는데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계획을 짜는 데 있어서도 너무 무리하지 않도록 아이들이 적당한 선에서 흥미를 잃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많은 분들 TV를 보면서 아차 싶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학생들의 고민을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고등학생 올라가는 예비 고1인데요. 막상 공부하려면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더 좋은지 아니면 그냥 하는 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굳이 계획을 짜야 되냐 이런 말이었던 것 같아요. 네. 학생들을 보면은 막 뭘 쓰고 정리하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는 학생들도 많더라고요. 네.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그 머릿속의 계획이 좀 구체적으로 정리가 잘 될까요? 네, 저는 이 학생들의 성향을 좀 더 많이 이야기를 하는 편인데요. 주로 이제 쓰는 걸 싫어하는 아이들을 보면 아까 그 행동형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런 아이들이나 아니면 그 탐구 성향이 높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책만 읽으려고 하는 그런 좀 성향이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네. 이런 아이들은 항상 머리가 또 나쁘지도 않아요. 네. 이런 아이들이. 네. 그러니까 머릿속에 항상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쓰는 것 자체가 본인 스스로는 시간 낭비다. 싫은 거죠.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건 사실은 단점입니다.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 자꾸 많은 걸 놓치게 되죠. 공부가 어려워지는데 놓치는 게 많아지면 결국은 다시 또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점은 살려주고 단점은 보완해야 되는데 이걸 그냥 넌 싫어하니까 하지 마라고 해버리면 사실은 장기적으로는 대안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도 단점은 보완해 주는 거다. 그리고 얘가 지금 이런 걸 좀 싫어한다라는 걸 좀 인정을 우선 하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인정을 하고 나면 좀 적게 적더라도 우선은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실 수 있죠. 만약에 안 한다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짜증스럽잖아요. 짜증나죠. 예. 예. 그걸 먼저 좀 인정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네. 그럼 계획 짜는 것도 마찬가지일 네. 거라고 봐요. 제가 그 상담했던 아이 중에 안양외고 학생이 대표적인 예였는데 자기는 정말 중학교 때까지 최고 성적을 냈어요. 머리로. 네.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서 그래서 자기는 머릿속에 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옆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자기 경험치에 의해서 안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대학교 갈 때 수능에서는 좀 미끄러지는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힘들어하는 걸 어쨌든 조금 끌어올릴 때 가장 그 단기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동기화 전략입니다. 우리 왜 동물들도 네. 트레이닝 시킬 때 어떻습니까? 그거 하고 나면 먹이 하나 주잖아요. 바로바로 나오는 게 그 어떤 동기를 주는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를 그렇게 짜서 했을 때 부모님께서 동기를 좀 준다든지 성취감. 예, 네. 성취감을 준다든지 아니면 학생 스스로 조금 큰 학생이라고 하면 네. 고등학생이라고 하면 자기 스스로 동기를 줄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찾아야지 네. 이 단점을 좀 보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이거를 뭐 몇 번을 하고 났을 때 뭔가 동기를 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행동 변화가 바로바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실 때는 조금 예, 네. 예, 바로바로 어쨌든 네. 뭔가가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 이걸 이제 동기화 전략을 쓰실 때는 또 너무 계속 동기화 전략하면 나중에 아이들이 안 하게 되거든요. 동기화 전략과 더불어서 본인 목표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은 끊임없이 주셔야 됩니다. 네, 아니 학생들을 보면은 이렇게 계획 짜는 거 싫어하는 학생들도 있지만은 계획을 짜놓고 계속 내일부터 해 이런 학생들도 있어요. 계속 미루는 학생들이 있는데 참 낙천적인 건 좋은데 계획은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예, 이런 친구들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지 하는 학생들은요. 시간은 늘 있다고 믿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예, 자기 기준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잔소리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 시간 가치에 대해서 좀 알려줄 필요가 있는데 우리 시간 하면 가장 성공하신 분이 방규문 사무총장이시잖아요. 정말 시간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간 관리를 체크를 할 때 우리가 24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 학생들의 동선을 보게 되면 학교라든지 아니면 학원이라든지 가해라든지 어찌되었든 본인이 움직일 수 없는 시간 이건 고정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럼 24시간에서 그 고정 시간을 빼고 나면 이 가용 시간이 되는데 특히 요즘 방학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가용 시간이 굉장히 길죠. 그때 그 가용 시간에 대해서 만약에 적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 그렇다면 우선 처음에는 어머님께서 그 가용 시간만큼 아이가 뭘 했는지 한번 적어서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고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학생에게 한번 적어봐라. 라고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방학이어서 9시간, 10시간이다. 근데 공부한 걸 막상 적었던 걸 봤더니 한두 시간밖에 아니다. 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많은 자각이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시간에 대한 개념을 좀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시간의 분단위, 초단위로 이렇게 나눠서 계획을 짜셨더라고요. 그만큼 계획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저도 오늘 한번 제 계획표를 한번 다시 짜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보이는 교육은요, LTL 코칭 연구소의 엄현옥 소장님과 스마트한 계획 짜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TV송 라디오 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